안녕하세요. 킹용입니다.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 제가 올렸던 종목과 결이 좀 다른데요.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배당까지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도움되실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신용정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건데요. 대신증권에서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이걸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이제 신용조사업, 그다음 채권 추심업, 그다음 민원 대행업 및 기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채권 추심의 매출 기여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추심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채권 추심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연체 등으로 고정 이하가 된 채권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자를 대신해서 이 채무자한테서 빚을 받아내는 일을 말을 합니다. 채권 추심의 구조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서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고려신용정보에게 채권 추심을 위탁을 하고요. 그러면 이 고려신용정보는 여기 회사 산하에 있는 채권 관리사분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 관리사분들이 채무자한테 가서 추심을 하게 되는데 이 채무자는 이 추징금을 고려신용정보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신용정보가 회수 금액 중에 80%만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수수료로 인식을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20%의 수수료가 전부가 이 고려신용정보의 매출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그 20% 내에서 일정한 비율 내로 이 고려신용정보하고 채권관리사분들이 수수료를 나누는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거는 그러면 언제 이런 채권 추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까를 알아야겠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빚을 못 갚으니까 불황일 때 추심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시기는 이 경기가 원만하게 개선되는 시기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이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침체가 오고 나서 1년 혹은 2년 사이에 실적이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자,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경기 회복과 동반하여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비슷한 내용이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의 비즈니스 모델과 실적이 언제 좋아지는 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출심을 하는 기업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즉 이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 시기에 실적이 올라온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회사의 매출액이 커지기 위해서는 소위 과잉 신용이 발생을 한 다음에 채권이 많이 연체가 되고 이런 연체 채권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채권 추심이 일어날 때 이 회사의 매출은 커질 겁니다. 그럼 저희가 파악해야 될 건 우리나라가 현재 이 과잉 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과잉 신용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이 BIS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BIS가 민간 신용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이 크레딧 투 GDP 갭스라고 하는 지표를 제공을 합니다. 아,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내 총생산 이 GDP하고 이 민간 신용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 신용 규모를 서로 비교를 해서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신용 갭이 2% 미만이면 보통이다라고 하고 2%에서 2% 포인트에서 10% 포인트 사이면 주의, 10% 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입니다. 10% 포인트를 넘어선 건 80년대 초, 그다음 90년대 후반의 IMF,
그다음 2008 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그리고 현재인데요. 보통 10%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90 년대 IMF가 그랬고요. 2008 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10% 포인트를 넘어갔으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현재는 과잉 신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제2 금융권의 고정이하 여신 규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 여기서 여신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여신을 자산 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5단계는 정상, 그다음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고정 이하의 여신, 그러니까 이 세 개죠. 이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은 이 부실 채권으로 간주를 합니다. 리포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제2 금융권의 고정 이하 채권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그 규모는 22년 3월 말에 7.1조 원에서 이 23년 3월 말 기준 10.9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고정 이하 채권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추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크로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BIS 신용갭이 10% 포인트를 넘어서서 경보 단계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실 채권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소위 일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결국 채무 상환 능력이 좋아질 만큼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 고려 신용 정보의 실적도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의 경기가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 고려 신용 정보의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2018 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25 년도 예상 매출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또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걸맞게 주당 배당금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 년도 50 원이었던 배당금이 작년에는 약 330 원까지 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 업권 내에서 꾸준하게 점유율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오르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고려신용정보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차트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고려신용정보의 월봉인데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고, 이 보통은 월봉에서 20일선을 타고 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최근에 이 21선을 이탈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 때도 이 60일선은 깨진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악재가 없는 한은 이 60일선까지는 터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매수 타점은 이 9,350 원과 8,2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내용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기존 영상처럼 PER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